잘하고 있구먼. 안녕하세요. 털보이사 김진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 척추 수술 후 재발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척추 수술은 일단 수술을 할 때 수술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척추 수술이 무섭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뭐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아니면 뭐 아픈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수술 통증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했는데 또 아픈 거죠. 아니면은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마비가 있던 분은 마비가 다시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아픈 분은 그 통증이 비슷하게 다시 온다든지, 갑자기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처럼 그런 증상을 접하게 되는 거죠. 의사가 정말 잘못한 거냐? 모든 거를 뭐 의사한테 다 맡겼으니까 의사가 다 잘해서 무조건 나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의사 잘못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가 뭐 잘못한 거 아니냐.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있으라고 했는데 누워있지 않고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심지어 뭐 일하러 다니고, 어떤 분들은 뭐 골프 치러도 가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술 담배 하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환자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재발을 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요, 척추 수술은 대부분 문제의 전부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통증 유발하는 부분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통증 유발하는 그 통증만 감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술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손등 같은 데 종기가 났다고 치면 약만 발라주는 시술, 그리고 종기가 났는데 그냥 한번 짜주는 시술, 그런 게 척추에도 다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얘기를 해보면 수술 자체가 그런 수술들이 많다고 했는데, 재발은 그런 수술이나 그런 시술, 그러니까 디스크의 원인을 완전히 다 제거해서 재발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어, 그런 수술이 아닌 경우에는 재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래서 척추 수술에 관한 문제가 이게 완전히 다 병변을 다 제거하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척추는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팔 같은 경우 부러지면 이렇게 팔걸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다리도 기부스 하고 다니잖아요. 물론 척추도 보조기를 네가 뭐 보조기를 이렇게 의사들이 그 환자들한테 처방을 해가지고 보조기를 차게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서 있고 한데 받는 거는 이렇게 중력을 받잖아요. 근데 중력을 받는데 이걸 채우는 거는 옆으로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보조기를 그렇게 채우는 거고요. 그래서 척추는 이게 사람이 계속 누워있지 않는 한 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죠. 그러면 아니 날 때까지 쉬라고, 누워서 쉬라고 하면 될 거 아니냐. 수술하고 나서. 사실 옛날에는 뭐 그랬다고 합니다. 한 40년 전 그때는 수술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환자 누워 있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회복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요새는 최대한 환자를 일찍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움직이게 만드냐, 누워있게 하지.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누워있다고 그래서, 물론 서 있는 거보다 앉아 있는 거보다는 어떤 이게 척추에 무리가 덜 가긴 하지만, 가만히 누워있다고 그래서 척추에 어떤 힘이 전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무리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 척추가 마디가 여러 개라는 게 또 문제죠. 여기 보시면 척추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수술했잖아요. 이게 척추뼈 요추 4, 5번인데요. 여기를 수술하시면 여기가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인데, 디스크가 여기를 수술하고 나서 어쨌든 뭐 잘 지냈는데
또 아파가지고 똑같은 부위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무 아파가지고 그날 MRI를 찍었어요. 너무 아파서. 보통 그냥 조금 아프면 그냥 물리치료하고 오는데 찍었더니 아니 의사 선생님이 여기 4억 원 옛날에 수술했는데 이 밑에 그 밑에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데가 아프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환자 입장에는 그렇지 않죠. 환자 입장에서는 나는 똑같은데 아픈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랑 여기를 우리 몸이 통증만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 없어요. 여기는 아주 이렇게 정확한 그런 감각이라기보다는 이쪽은 이렇게 넓은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픈지 여기가 아픈지 모르죠. 물론 다리 저린 거를 전문가가 만약에 다리까지 저리다면 전문가가 보고 그 다리가 앞이 저린지 옆이 저린지를 보고 위치를 좀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태껏 환자를 보고 이런저런 디스크 터진 사람 그리고 신경 눌리는 사람 많이 봤는데 사실 다리 아픈 게 앞에 아프냐 옆에 아프냐 그런 거 가지고도 구별하기 좀 어려워요. 어쨌든 다른 부위가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척추는. 그러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플 수 있죠. 실제로 그런 환자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병원에 오셨던 분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자꾸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목하고 허리하고 두 군데 다 수술하셨던 분인데 수술 내용을 봤더니 수술 전 그 MRI를 보고 그 진단을 봤더니 목하고 디스크가 그 둘 다 수술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은 디스크가 급성으로 갑자기 터졌고 허리는 오래전부터 나빠져가지고 이 부위가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밀리게 되는 그런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그래서 신경이 아주 많이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잘 받으셨다고 해서 우리 병원에서 다시 한번 MRI를 찍었는데 그분이 수술하신 부위에 목도 하나 밑에가 문제가 생기고 허리도 하나 밑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환자가 똑같다고 했지만 실제로 완전히 다른 부위였던 거죠. 그래서 척추는 마디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를 4, 5번을 수술한다고 그래서 다른 곳이 노화되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수술 자체가 다른 곳에 진행을 빠르게 하느냐,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자세가 똑바르지 않으면 척추에는 무리가 많이 가게 되고 무리가 많이 가는 척추는 빨리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통증이 심할 때 얘기죠. 물론 통증이 심할 때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것보다는 그 해결을 하고 적절한 재활을 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 다른 마디의 재발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척추는 다른 마디가 여러 마디가 있기 때문에 허리 수술했는데 허리가 또 아프다? 사실은 다른 부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당하는 부위, 예를 들어서 디스크 수술한 부위가 또 재발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마디도 아니고 같은 마디인데 이거는 그럼 정말 의사가 잘못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척추 디스크 자체를 아예 다 드러내고 그 디스크 자체를 다시는 그 망가진 디스크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아예 인공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를 꽉 묶어서 이제 그쪽이 튼튼하게끔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 재발이 없겠죠.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보편적인 어떤 시술이나 수술에서는 그게 완전히 그 디스크 자체를 없애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가시면 그 충치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치가 있을 때 그 충치 있는 부위를 긁어내고 아니면 갈아내고 그쪽을 떼우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깨끗하게 떼웠으니까 다시는 안 썩나요? 그렇진 않죠. 다음번에 또 갔더니 또 똑같은 부위 또 떼우고 다음번에 갔더니 똑같은 부위 또 떼우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화가 나죠. 치과 가도.
그렇지만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 썩는 게 치과에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재발해서 고생할 거면 차라리 이를 뽑고, 요새 같으면 임플란트도 있는데 임플란트 하지. 그걸 왜 그냥 자꾸 떼오고 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몸은 조금 부족해도, 그리고 조금 기능이 떨어져도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조직, 갖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장기들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 마찬가지로, 이를 빼고 임플란트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괜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요새는 임플란트가 워낙 좋아져서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는 뭐 그냥 튼튼하게 뭐 새로 임플란트 한 것 같은데, 박은 것 같은데 밥맛이 없다. 씹어도 뭐 이게 맛이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좀 미묘한 게 떨어지는 거죠. 척추 디스크도 디스크 조금 나왔다고 해서 그걸 다 이렇게 드러내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충치에 빗대어서 생각하시면, 그 해당한 부위가 나빠졌을 때 조금 떼우고, 그 조금 떼운 게 또 잘못돼 또 썩고 하는 그런 과정이랑 디스크가 재발하는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서, 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비슷하게 좀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스크가 아주 나쁘면 당연히 디스크 다 제거하고 인공으로 대체하고 보강해주면 좋죠. 또 결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좋지만 그걸 뭐 다 보편적으로 하진 않죠. 그리고 재발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같은 마디가 재발하는 거는 충치가 재발하는 그런 거고요. 이거 자체가 뭐 암 재발하는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재발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치료를 하시고, 꾸준히 다시 뭐 수술이든 아니면 보존적 치료든 하시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마치 암 재발한 것처럼 생각하셔서, 아이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해서 치료를 좀 이렇게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충치를 그냥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치료하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듯이, 이렇게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디스크는 그 조금 터져서 뭐 이렇게, 아니면 조금 튀어나와서, 아니면 튀어나온 건 없는데 뭐 통증이 심해서 치료할 경우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치료해야 됩니다. 다시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무리 전문가지만 그 시간을 그렇게 짧게 해가지고는 사실 모든 것을 그 시간에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술 환자들 오시면 아주 확실한 경우 아니면 시간을 두고 오히려 환자한테 잘 생각해 보라고 하고 좀 기다려 보자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또 어떤 수가 있냐면, 환자가 수술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불편하니까. 심하면 물론 수술을 고민하되 좀 기다려 봅시다 하지만, 병변이 심하지 않고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봐도 수술할 건 아닌데 좀 아프고 힘드셔도 좀 기다려보고 시간을 좀 더 참아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수술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약간 긍정적인 그런 말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수술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수술이 너무 어렵고 위험하기도 하고 할 때는 사실 굉장히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내가 수술을 안 해서 이 사람이 잘못되면 그것도 또한 내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꽤 됐죠. 꽤 됐죠. 10년 전부터 그런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은데, 수술 권하지 않는 의사는 착한 의사고, 그리고 수술을 권하는 의사는 못된 의사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그리고 배운 지식에 따라서, 그리고 경험에 따라서 환자에 대해서 수술을 하라고 권할 것이냐, 아니면 수술을 절대 하지 말라고 권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첫 번째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하지 않을 사람은 수술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그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 그리고 환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보가 잘 없고 봐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환자가 선택을 잘 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병원을 뭐 계속 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간 병원들이 우연히 다 그 판단을 잘못 낼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좀 더, 물론 현실이 어려운 건 알지만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 되고, 이 환자는 정말 약간 응급인데 그 환자를 수술을 해주지 않아서 이 환자가 소대변을 못 가리고 다리가 마비가 와서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다리가 영구마비가 온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소대변 장애가 아주 심하게 왔다가 지금 꽤 됐죠. 한 10년 가량 됐는데 지금은 그 장애가 어느 정도 남긴 남았지만 그 많이 그래도 혼전된 상태로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만약에 본인이 그럴 만한 지식을 충분히 갖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미루거나 수술을 적절하게 받지 않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오히려 환자를 위해서 그 위험한 수술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 어떤 그 과정을 위험을 무릅쓰고 하려고 그 감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의사에 대해서 그 무조건적인 칭찬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무조건적인 어떤 비난이나 무조건적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수술을 받을 사람은 받아야 되고 수술을 받지 않을 사람은 받지 않아야 되죠. 이 재발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어떤 재발에 관해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모르시면 환자분들이 그냥 화만 내시기 때문에 본인한테 해당되든 해당되지 않든 간에 재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재발에 대해서 걱정되시고 화가 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화를 더 내지 마시고 조금 더 이해를 좀 해보시고 어떤 자기 몸 척추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치료가 되고, 그리고 내가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약물 치료만 받았는지 아니면 뭐 디스크 전체를 다 드러냈는지, 그러면 그 다른 게 아픈지 그 마디가 또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금니 썩었으면 뭐 속건이 썩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의사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말이 그렇게 뭐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를 해야죠. 왜냐면 의사들은 잠깐 만나서 뭐 조언을 한두 마디 해줄 수 있지만 24시간 내 몸을 돌볼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 후든 아니면 수술 전이든 허리가 아프든 뭐 목이 아프든 또 전혀 아픈 데가 없든 간에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젊었을 때부터 허리 아픈 사람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 뭐 저렇게 아프면 저거 뭐 살겠나 싶어서 그 뒤로 조금씩 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많이 조심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세 똑바로 하도록 좀 노력하고, 무거운 거 들거나 일할 때 무거운 거 이제 들고 일할 때 그럴 때 조금이라도 허리가 좀 덜 무리 가게 그렇게 해봤고요.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그런지 아직도 뭐 허리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그 관리가 중요하니까 관리하시고, 관리를 해도 우리 몸이 다 계속 튼튼한 건 아니거든요. 노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다 문제 생기면 전문가를 찾아서 또 치료받고 해야죠. 그래서 재발을 한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진료 받으시고 그리고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움이 많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많이는 아니고 조금이라도 되셨으면은 아주 제가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털보이사 김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